예, 저기 우리 이석진 기자 모셨습니다. 이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가 아이폰에 들어가는 저전력 D램 패키징을 개별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얼마 전에 이제 보도를 하셨습니다. 기존에 어떻게 하고 오셨습니까? 일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공급한 LPDDR, 저전력 DRAM이라고 부르죠. 네. 이 LPDDR에 사용한 패키징 방식이 패키지-온 패키지라고 해서 네. 프로세서를 장착한 시스템 온 칩 SoC 패키지 위에 메모리 패키지를 장착해서 하나의 SoC로 제공하는 그런 패키징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TOP다. 그렇죠. 네. 그 SoC 위에다가 D램 올리고 그다음 바로 패키징을 해버렸다. 네. 왜 그렇게 했던 겁니까? 일단은 반도체 패키지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네. 메모리와 프로세서 간의 통신 시간을 네.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속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HBM도 쌓는 방식으로, 네. 그 다음에 LPDDR과 SoC도 쌓는 방향으로 발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POP를 꽤 오래 했잖아요. 그렇죠. 꽤 오랫동안 뭐 어쩌면 앞으로도 계속 그러니까 SoC 위에 그냥 메모리를 딱 올려서 네. 패키징하는 POP 방식을 썼는데 이 개별식으로 개발을 삼성전자가 하고 있다라는 게 어떤 기사의 주제였잖아요. 네. 왜 그렇게 한 겁니까? 일단은 애플이 2010년 아이폰 4 시리즈부터 LPDDR을 도입할 때부터 네. POP를 사용을 해왔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든 애플이 지금 아이폰에서 나아가야 될 로드맵 중 하나가 온 디바이스 AI와 네. 폴더블 폰이거든요. 네. 특히 폴더블 폰 같은 경우는 2026년에 출시할 거라고 루머가 있을 정도인데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애플이 2026년에 들어가는 LPDDR부터 그 개별식으로 바꾸자고 제안을 했거든요. SoC 위에 D램을 얹는 POP 방식 기존 방식에서 네, 밖으로 떼낸다라는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개별식이 말 그대로 네. 예전에 PC 본체 안에 보면 메인보드 위에 CPU랑 메모리가 다른 위치에 있었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이 네. 모바일에서도 구현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네. 온디바이스 AI가 생성형 AI 모델을 연산을 하려면 대역폭이 커져야 됩니다. 메모리와 CPU 간에 그렇죠. 데이터를 주고받는 어떤 통로의 네, 크기. 네, 하여튼 뭐 속도가 빨라져야 된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대역폭을 결정하는 게 어쨌든 메모리가 프로세서로 보내는 채널 수가 많아야 네. 되는 거거든요. 네. 아니면 데이터 전송량이 빨라야 되는데 어쨌든 채널 수가 많으려면 메모리가 공간에 구속을 받지 말아야 된다. 네. 네, 공간을 최대한 많이 차지를 할 수 있어야 네. 이제 PCB 기판 위에다가 그 입출력선이라고 부르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구멍을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데이터 오가는 통로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POP로는 뭔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밖으로 뺀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POP는 문제가 뭐냐면 SoC 위에 메모리를 얹히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메모리 위에 SoC를 얹히는 거라면 메모리가 SoC의 그 제약을 받지 않는데 네. SoC 위에 얹히다 보니까 메모리는 SoC 크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입출력 핀을 많이 만들 수가 없고요. 원하는 만큼. 그러면 POP 방식으로는 대역폭이 제한이 있다는 뜻입니다. 밖으로 빼놓으면 그럼 대역폭 그 채널을 많이 IO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네.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 애플이 SoC를 최대한 작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뭐 공정 자체가 선폭이 작아져서 SoC 크기가 작아질 뿐만 아니라 애초에 아이폰이라는 모바일 폼팩터가 최대한 그 경량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 컴팩트한 크기를 추구를 하기 때문에 방향 자체가 그 메모리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POP 상에서는. 근데 그러면 밖으로 빼면 네, 거리는 멀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 거리가 멀어짐으로 생기는 뭔가 뭐 물론 이제 IO를 많이 놓을 수 있어서 대역폭은 커질 수 있겠지만 네. 거리가 멀어짐으로 해서 생기는 뭔가 좀 불이익 이런 건 좀 없습니까? 정말 좋은 지적이신데 네. 감사합니다. 네. 온디바이스 AI가 네. 대역폭뿐만 아니라 네. 통신 지연 시간이 최소화돼야 되는 거거든요. 레이턴시가. 그렇죠. 네. 레이턴시가 최소화돼야 되는 이유는 네. 연산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대역폭은 어떻게 보면 마라톤으로 치면 출발선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출발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고, 네. 이제 그 레이턴시 같은 경우는 그 마라톤의 코스 길이인 거거든요. 네. 어쨌든 지금 POP 방식에서는 대역폭을 포기하는 대신 레이턴시가 짧고, 개별식으로 가게 된다면 대역폭을 늘리는 대신 레이턴시가 늘어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애플은 온 디바이스 AI를 구동을 하기 위해서, 좀 원활하게 구동을 하기 위해서 메모리의 성능을 CPU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데이터의 어떤 대역폭을 늘리고 싶은데 밖으로 빼내면 지연 시간이 좀 늘어나니까 네. 있는데 하여튼 뭔가 개발해보자 뭐 이렇게 좀 삼성한테 요구를 한 겁니까? 일종의 투트랙이죠. 네. 기존 방식으로 간다면 대역폭을 늘리는 데 집중을 해야 될 거고, 네. 개별식 패키지로 바꾸면 통신 지연 시간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둬야 되는데, 아마 애플 입장에서는 기존 방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가보자라고 제안을 하지 않았을까. 밖으로 빼내고 나서 대역폭을 늘리고 조금 지연이 조금 생기더라도 그걸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렇죠. 봐야 되는데 그게 근데 확정된 건 아니죠. 확정된 거는 아닌데, 네. 뭐 삼성도 애플 입장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라서 네. 일단 요구 사항에 따라서 개발은 하고 있지만, 네. 근데 제 생각에는 네. 개별식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네. 어쨌든 모바일이라는 폼팩터가 네. 맥과 아이패드처럼 뭐 PC처럼 크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메모리랑 프로세서가 개별식으로 패키지가 된다고 해도 물리적인 거리가 그렇게 길진 않거든요. 폰 자체가 작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개별식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별식으로 빠지면 어쨌든 대역폭은 늘어나니까 레이턴시만 좀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좀 줄이면 네. 아이폰 위에서도 예를 들어 오픈 AI의 챗 GPT 같은 것도 그렇죠. 굉장히 챗 GPT는 하긴 저기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 폰 위에서 AI 연산하는 게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 그렇죠. 좋아질 수 있다. 그런데 이게 메모리랑 그 통신 지연 시간만 두고 본다면 결국 큰 변화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를 잃고 하나를 얻는 것이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데 한 가지 요소가 추가가 된다면 개별식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그중 하나가 이제 과열이거든요. 과열. 그렇죠. 열. 네, 온 디바이스 AI는 네. 어쨌든 LLM, 그 거대 언어 모델 연산을 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은 열이 발생을 하거든요. 계속 돌아가야 되니까. 네. 병렬 연산을 해야 그렇죠. 되니까요. 네. 실제로 엔비디아가 AI GPU 블랙웰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과열 문제라고 수많은 매체에서 보도가 됐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기존 POP 방식을 유지를 한다면 쉽게 생각해보면 그런 거죠. 정말 뜨거운 핫팩 두 개를 겹쳐놨을 때 그 사이를 만져보면 정말 뜨겁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핫팩을 거리를 놔둔 채로 있으면 이 열이 중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열이 잘 잡힙니다. 잘 배출할 수 있다. 그렇죠. 표면적이 넓어지니까. 네. 그렇군요. 뭐 삼성의 어떤 개발 동향이지만 네, 애플이 D램은 또 삼성에서만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같이 동시에 다 던져놓고서는 개발이 되고 있을지, 네. 삼성만 하고 있을지, 삼성에서 이 결과물이 나오면 뭐 다른 회사로 스펙을 줘서 동일하게 개발해봐라 해가지고 그렇게 뭐 할지, 네. 뭐 그까지는 알 수 없지만 네. 어쨌든 지금 방향성 자체는 이렇게 가고 있다. 제 생각에는 SK하이닉스도 분명히 하고 있을 거라고 확신이 드는 게, 지금 개별식 LPDDR을 구현을 하려면 어쨌든 LPDDR 자체의 성능이 개선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성능은 어쨌든 표준으로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설계 표준으로. 네.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달 초에 네. 12월 2일쯤에 LPDDR 다음 세대 네. 6 시리즈를 같이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 말은 이 LPDDR6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PIM, 프로세서 인 메모리를 장착을 한 설계 표준입니다. 네. 그 말은 이제 메모리 자체에서 연산도 같이 수행을 하기 때문에 AI 연산에 최적화되어 있는 표준이라는 뜻이겠죠? 네. 근데 그거를 SK하이닉스도 같이 개발하고 있다는 말은 이 LPDDR6를 기반으로 애플 아이폰의 온 디바이스 구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깐만 쉬다 오겠습니다.